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10경기에서 보여줬던 무패 행진과 화끈한 경기력,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는 토트넘은 새롭게 영입한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플레이메이커인 제임스 매디슨, 센터백인 미키 반더벤에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렸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이탈리아 유망주 왼쪽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두 경기 패배, 첼시전과 울버햄튼전의 타격 중에 하나가 우도기가 첼시전에 퇴장을 당하고 또 울버햄튼전에 출전하기 못했던 부분인데요. 매디슨과 반더벤, 거기에 다이렉트 퇴장으로 3경기 출장 전개 중인 로메로가 에스턴빌라와의 경기에 뛸 수 없지만 우도기가 뛸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도기가 에스턴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디 애슬레틱과 와이드 인터뷰,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토트넘에서 본인이 사실은 공격형 윙백이었던 선수였는데 어떻게 이 포백 상황에 적응을 했고 인버티드 풀백에 또 적응을 했고 토트넘의 훈련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로메로가 훈련장에서 굉장히 무자비한 선수다, 그리고 캡틴 소니의 퀄리티와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도기에게서 들어보는 토트넘 훈련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의 비하인드 스토리, 디 애슬레틱 보도 내용 전체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데스티니 우도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 큰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된다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의 팀 분위기를 소개한 내용입니다. 우도기가 말하는 토트넘의 내부 사정인데요.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는 자비가 없어요. 첫 훈련 세션에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고 있었는데 공을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와우 하고 놀라서 소리쳤는데 이반 페리시치가 그래 우리 팀에 잘 왔어 라고 마치 신고식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했죠. 데스티니 우도기는 토트넘 허스퍼 커리어 초기 크리스티안 로메로로부터 거친 태클로 비공식적인 환영 인사를 받았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치에게 받았던 이야기까지 소개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훈련 방식이 곧 경기 방식인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다, 그리고 훌륭한 선수다, 확실히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로메로의 그런 거친 방식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자가 그때의 태클에 대해서 로메로가 사과했는지 묻자 아니요,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웃으며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메로가 얼마나 터프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우도기의 토트넘 생활 시작은 험난했지만 그를 당황하게 할 만한 일은 그 외에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도기가 자신을 추스리고 계속 나아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의 토트넘 커리어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도기는 거의 모든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쉽게 해냈습니다. 이달 초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토트넘 입단 이후 처음으로 레드카드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첼시전에는 로메로도 거친 태클을 했고 이번에는 그가 조금은 너무 선을 넘었기 때문에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도기는 2022년 여름 1,5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246억 원 추가 옵션이 발동될 경우 최대 2,500만 파운드, 약 411억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옵션으로 토트넘과 계약을 했는데요. 곧바로 전 소속팀인 세리에 A의 우디네세로 임대되어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개막 주말인 8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와서야 토트넘 선수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백5에서 주로 윙백으로 활약해왔던 우도기가 백4의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새로운 역할에 완벽히 적응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이 포지션을 맡아본 게 처음이고 이제 겨우 20살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첫 경험, 첫 도전을 잘 해낸 것입니다. 우도기가 어떻게 이 새로운 역할,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 또 경기장 밖에서는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왜 EA 스포츠 FC, 이전의 피파 게임이죠, 이 게임을 할 때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플레이를 하는지 등 경기장 밖에서의 다양한 이야기, 그의 성숙한 내면 이야기를 디 애슬레틱에서 인터뷰를 통해 직접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면서 일요일에 있을 에스턴빌라와의 경기에 본인이 확실히 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부분적으로 토트넘의 현재 전력난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도기가 얼마나 빠르게 토트넘의 중추적인 선수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첫 10경기에 선두로 올라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도기, 이미 토트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도기가 올여름 토트넘으로 복귀한 이후 많은 일을 해냈는데 그 시작은 새로운
무죄로 부임한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공개적인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그의 키입니다. 풀백은 일반적으로 우도기만큼 188cm만큼의 키가 되지 않죠. 또 하나는 그의 미소와 전반적인 낙천성입니다. 재미있고 항상 웃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토트넘의 팀 동료들이 그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토트넘 재단이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개최한 특수 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에서 연설도 했는데요. 우도기는 이 행사에서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행복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교류를 반겼습니다. 우도기에게는 이에노마라고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긴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베로나, 이탈리아에서 다녔던 학교는 규모가 훨씬 작았고 항상 공부보다는 축구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헬라스 베로나 아카데미와 1군팀 그리고 우디네세, 지금은 토트넘에 입단하게 된 것인데요. 나이지리아 출신인 프랭클린과 케이트의 아들로 태어난 나이지리아계 이탈리아인 우도기의 꿈은 언제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훈련장에 들어섰을 때 와우라고 생각했어요. 토트넘 입단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한 우도기인데요. 하지만 그의 토트넘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23년 올 여름이었죠.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감독직을 맡고 있었고 또 다른 이탈리아 출신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이적 업무를 총괄하던 시절에 영입된 우도기, 콘테 감독의 3-4-3 전술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윙백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우디네세에서 뛰었던 포지션이 바로 이 윙백 포지션이었고 우디네세에서도 실제로 이 포지션을 가장 자연스럽게 소화하던 선수였습니다. 우디네세에서 한 시즌 동안의 임대 생활을 마치고 토트넘에 복귀하면서 처음 합류했을 때 우도기는 세리에 A에서 3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하필 돌아왔을 때는 콘테 감독과 파라티치 디렉터가 모두 토트넘을 떠났고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도 우도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즉시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제가 입단한 첫날 감독님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감독님의 핵심 선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해 주셨고 제가 감독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클럽의 다른 사람들도 우도기가 계약 이후 1년 동안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고 소년이 남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리시즌 기간은 새로운 포지션을 배우는데 보냈습니다. 우도기는 포백에서 풀백으로 뛰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경기 내내 미드필더로 변신해야 하는 역할도 요구받았는데요. 당연히 초반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윙백이었기 때문에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팀의 다른 윙백으로 변신한 선수죠. 페드로 포로와 더불어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우도기가 밝혔습니다. 윙백은 측면에 있을 뿐이지만 미드필드로 뛰게 된다면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공을 받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앞과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미드필더가 된 것과 비슷하죠. 처음에는 사이드, 날개 근처에서 더 많이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인사이드로 안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면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이제는 즐기고 있습니다. 우도기는 곧바로 자신의 활약에 대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첫 4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아스널과 리버풀을 상대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르는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성인 대표팀에 소집된 우도기는 지난달 몰타, 잉글랜드를 상대로 생애 첫 2번의 이탈리아 대표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밤 소파에 앉아서 우크라이나와의 긴장감 넘치는 유로 2024 예선 최종전을 지켜본 이후 유로 2024 본선에서도 아주리 이탈리아 대표팀의 일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우도기에게 다가와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죠. I wanna dance with summer를 열창하면서 그의 이름을 딴 그의 응원가를 부르면서 힘을 쏟아주고 있습니다. 우도기의 설명에 따르면 팬들만 응원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라커룸에서도 이 노래를 틀면 동료 선수들도 따라 부르면서 우도기를 응원해준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정말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본인도 따라 부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 나도 머릿속으로는 흥얼거리는 것 같다라면서 경기장에서 팬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힘이 난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연승을 이어가자 우도기가 리그에서 우승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이 터무니없는 말로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2경기 첼시에게 패배하고 또 울버햄튼 원더러스와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에 패배하는 악몽 같은 한 주를 보냈죠.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선두와 승점 2점 차이인 4위에 있습니다. 우도기의 인상적인 활약과 더불어서 토트넘의 시즌 초반을 대표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수비라인, 하이라인이죠. 즉 상대가 플레이하는 후방 공간을 압박하고 주로 상대 하프 진영에서 경기를 운영했다라는 점입니다. 이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혹독한 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었는데요. 토트넘의 수비를 책임지는 맷 웰스 코치 그리고 모든 수비진이 매일 함께 훈련하고 있다고 우도기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맷 웰스 코치가 하이라인과 콤팩트한 수비 방법 등 이런 수비수들의 플레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능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움직인다. 때론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이점이 된다라는 말로 하이라인의 훈련이 굉장히 정밀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에서 9명의 선수로도 하이라인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펼치자 많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시즌 내내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시즌 초반 얘기죠. 미키 판더벤과 함께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통했던 큰 이유입니다. 우도기도 판더벤이 정말 너무나 빠른 선수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토트넘의 훈련은 전반적으로 우도기에게 교육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우도기는 로메로의 강렬한 뿐 아니라 이부 비수마도 인상 깊게 본 선수라고 꼽았는데요. 비수마에게서는 공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공을 몰고 가는 능력이 뛰어나고 패스 능력도 최고 수준의 선수라고 하면서 입단 첫날, 훈련 첫날부터 큰 인상을 받은 선수를 비수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습에서 경기할 때 항상 로메로의 팀에 진다라고 하는데요. 로메로가 속한 팀이 항상 미니게임에서 이긴다.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기자가 모두가 로메로가 거치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소기가 웃으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명 바로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니 역시 퀄리티 플레이어입니다. 소니는 퀄리티가 있는 최고의 선수라고 이야기하면서 피니셔로서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우도기의 변화는 토트넘 선수단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동포, 굴리엘모,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도기를 친동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지내고 있는데요. 우도기도 비카리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매일 도와준다. 우리는 이탈리아어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선수로도 훌륭하다. 그러면서 가족끼리도 서로 알고 지낸다고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우도기가 또 굴리엘모의 집에 찾아가서 식사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도기는 또 다른 절친한 친구와 함께 런던 북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토트넘에 입단해서도 언어 장벽 없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 사르, 다이어, 페리시 역시 본인을 도와준 선수, 토트넘에 자리 잡게 이끌어준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선수들이 모두 첫날부터 많은 도움을 줬다. 클럽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지, 또 런던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소니와도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다. 내가 어린 선수다 보니까 매 경기, 매 훈련에 집중하고 잘 훈련하라고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다.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이끌고 있는 이 팀을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팀 분위기 좋고 무엇보다 흥미로운 게 다이어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도기는 농구를 사랑하는 선수로도 유명한데요. 공통적으로 농구를 좋아하는 팀 동료로 쿨루셉스키와 후보 골키퍼인 브랜던 오스틴이 있다고 합니다. 쿨루셉스키도 그렇고 오스틴도 그렇고 농구를 아주 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특히 브랜던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키도 크고 골키퍼다 보니까 손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아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더벤과도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젊고 토트넘의 새로운 신입생이고 비디오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또 서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도기가 이제 콜 오브 듀티는 그만두고 EA 스포츠 FC 축구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키 반더벤이 경기 때 소집해서 합숙할 때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져와서 축구 게임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도기가 자기가 이제 EA 스포츠 FC를 할 때는 토트넘으로는 플레이를 안 한다고 했어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바로 토트넘의 역대 득점 선수인 해리 케인이 있죠. 바이에른 뮌헨은 그 외에도 사네도 있고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본인의 형은 나를 때 플레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토트넘을 하고 있다. 나 역시 빠른 선수니까 좋은 선수다.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음악도 즐기고 또 아프리카 뮤지션들도 좋아한다고 했고 다양한 영화 이렇게 즐기는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 또 덴젤 워싱턴도 좋아한다라는 많은 얘기들을 했던 우도기인데요. 일단 토트넘의 얘기로 돌아가 본다면 초반은 분명히 이제 설탕 달콤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력, 분위기, 결과 모두 긍정적이었죠.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무승부, 리버풀과의 홈 경기 승리는 특히 눈에 띄는 경기였고 이 두 경기에서 우도기는 리그 최고의 윙어 사카와 살라를 상대로 자신을 시험했고 성공했습니다. 우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카는 한 번도 상대해 본 적이 없었고 게다가 북런던 더비였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선수였습니다. 사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가 퍼스트 터치를 하는 방식과 공격하는 방식, 공을 지키는 방식 때문이고요. 살라가 더 빠르고 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을 다루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꽤 힘들었지만 난 괜찮게 잘 막아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도기는 아스날과 경기에 일찍 또 경고를 받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인상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 사카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사카가 영리한 선수고 정말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침착하게 먼저 태클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특히 경고가 한 장 있는 상태에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너 경고 받았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태클하지 말고 공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해줬다고 하면서
하면서 그 부분을 잘 이행했다라고 했는데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도기의 플레이에 감명을 받은 포스테콜로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찌감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데스티니 우도기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는 압도적인 선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강하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좋은 경험과 좋은 배움이 됐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첼시와의 경기에는 이런 상황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 커티스 존스가 전반전에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이 또 반대로 상대에게 왔었고 또 우도기에 가한 두 번의 파울로 조타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역으로 또 좋은 상황이 됐었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도 우도기가 정말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 경기 자체 정말 즐거웠다라고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 경기를 마치고 워낙 큰 라이벌전을 치렀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트넘이 아스널과 리버풀을 상대로 잠재력을 보여줬던 그 경기에서 잘하고 나서 이제 많은 그 인종차별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첼시를 상대로는 상황이 달라졌죠. 4대1로 졌던 홈경기 패배에서 퇴장당한 토트넘 선수 2명 중 1명이 됐었습니다. 우도기는 자신의 레드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팀 동료들에게, 팀원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특히 이미 1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게 경기 후 라커룸 분위기였는데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기고 함께 지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함께 뭉쳐서 더 강하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 그리고 감독, 포스테콜로를 비롯한 팀원 모두의 메시지는 저를 격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원흉이라고 지목하거나 비판하고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끈끈하게 가족처럼 뭉쳐있는 분위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주축 선수인 제임스 매디슨과 수비수 반더벤을 부상으로 잃었고 우도기와 로메로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비수마까지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지만 우도기는 이제 복귀했고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대표팀 소집 기간 전에 그를 괴롭혔던 햄스트링 부상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결장 선수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토트넘이 일요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를 할 때 우도기는 우리가 지금 충분한 선수단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홈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 이틀 후 우도기는 21살이 되어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생일 파티가 에스턴빌라와의 승리와 맞물려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도기 선수의 복귀가 지난 두 경기 본래의 경기력과 장점을 보이지 못한 토트넘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토트넘과 에스턴빌라의 경기 이후 나올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